네, 취업상담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 구직자분들의 사연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전 캐스터.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세인 회사원입니다. 비서직으로 4년간 근무를 하고 현재는 일반 사무직으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불안한 비정규직인데요. 사실 지금보다는 저는 이 결혼 후 생활이 더 걱정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 후에 재취업 가능한 자격증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육교사를 추천해 줬습니다. 결혼 후에 아기를 낳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분야를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그거 외에도 추천해 주실 만한 자격증이나 직종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년제 대학에서 비서행정과를 다녔습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직장인이시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럼요. 여성은요,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에 있어서 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도 좀 같이 잘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듭니다. 예,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잠시 공백이 있었을 그래요. 경우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 고민? 맞습니다. 뭐 근데 좀 다른 거는요. 제가 볼 때 요즘에 워낙에 그 정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 육아와 보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강화돼서 네. 예전에 비해서는 출산 여성들이 자녀를 그 보육원에 보내는 나이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 빠른 경우는 요즘엔 거의 뭐 한 돌만 지나도 그죠?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요. 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학교에 많이 생겨나면서 꼭 뭐 사교육에 부담이 없더라도 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또 방과 후에 어느 정도 오후 늦은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이나 육아 앞둔 여성분들도 좀 더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비전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계획적으로 찾아 나가시면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좀 더 재취업에 유리하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겨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성들이 조금 더 일하기 편해졌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셨으니까요. 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전혀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저희 또 전문가분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앞서 말씀 들으셨듯이 제가 지금 직장 생활 6년 차인데 뭐 별다른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직으로만 일을 하고 또 비정규직이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결혼을 하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지와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 직장 생활이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좀 주변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자격증이 뭐 어떤지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다른 자격증이나 뭐 직종이 있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예. 예, 제 기본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예. 자격에 지금 도전하실 수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정부 시책적으로 그 보육기관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주변에서 이렇게 그 보육기관 못 찾아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계실 정도니까요. 그래서 보육교사 2급 자격은 거의 고졸학력 이상이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점 은행제를 통해 취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그 구직자, 그 의뢰인분께서는 충분히 그 도전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또 워낙에 이미 보육교사 자격이 굉장히 좀 나중에 취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보육교사라는 것도 직업으로 볼 때 본인이 그냥 물론 육아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좋은 건 있습니다. 실제로 보육교사분들 중에 자기 자녀도 같이 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렇게 좀 데리고 다니면서 직업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은 있고요. 다만 보육교사라는 것도 요즘에 또 신문, 뭐 미디어에도 나오지만 또 직업으로서 본인의 흥미적성에 잘 맞아야지 이게 할 수 있지 뭐 나이 애 보기도 힘든데 다른 집 애들 그럼요.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유리하다. 내가 뭔가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만 가지고 보육교사 이렇게 뭐 그 진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커리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또 육아나 그런 아이들을 보육에 대한 또 그런 철학이 있거나 또 관심이 많으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지금 단계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뭐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볼까요? 아, 네. 그러시면 혹시 뭐 꼭 보육교사 자격증이 아니라도 다른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는지. 보육교사가 아니더라도 예. 네네. 그 재취업을 보통 이제 하는 여성분들이 따는 자격증들이요. 네. 뭐 직업 상담사라든지 네. 아니면 주로 이제 공익성과 관계된 뭐 사회복지나 그 요양보호사 뭐 그런 쪽의 자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뭐 이따가 뭐 전화 통화 후에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약간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 현재 좀 이미 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그런 부분도 어쨌든 본인이 좀 향후 커리어를 생각해서 좀 한두 개 더 따놓으시면 좋고요. 네. 추가적으로 요즘에 또 시간제 일자 여성들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쪽들은 사실 유통이나 판매 쪽 아무리 현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쪽들이 뭐 영업이나 판매 유통 쪽이기 때문에요. 본인 성향이 맞으시면 또 그런 쪽으로 좀 커리어를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희 이사님께서 전화 연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언 해주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해볼 맞아요. 만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 경단녀 중에서도 고학력자일수록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그게 좀 심한데요. 네.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을 저희가 학력 기준으로 좀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고졸 여성의 경우 25세에서 35세 고용률이 다소 떨어지지만 40대 이후에는 다시 20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데요. 반대로 대졸 여성 같은 경우는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10% 이상 떨어지고 그 후로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 없이 네.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뭐 M자형이 아닌 L자 형태의 그런 다시 오르지 못하고. 다시 예. 오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좀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졸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60%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79%, 그러니까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대졸 고학력 여성들의 그런 고용률 그 수치가요. 그리고 네. 전학년 평균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이 56%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우리나라는 한 8%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대졸 학력 또 고학력 여성들이 좀 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특히 경력 단절이라든지 취업의 네. 재취업의 문제가 네. 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고학력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 있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쵸. 예, 실제로 대졸 여성들의 그런 뭐 미취업에 따른 잠재소득 손실분을 계산을 해보면요.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약 3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인당 평균 근로소득으로 치면 또 7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렇다면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좀 경쟁력 있는 분야, 아까 전화 연결 통해서도 잠시 말씀해 네. 주셨지만 어떤 분야를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재취업 여성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재취업 그러니까 경력 단절 기간이 길수록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그 최근 경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에는 또 주부분들도 주부 여성 출산 뭐 육아 교육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좀 발전이 되고 있고 또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가능한 집에서 내가 오래 있었지만 뭐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요리라든지 아니면 또 육아 관련된 교육과 유아 교육과 관련된 뭐 그런 사업체나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셔서 거기에서 또 주부 사원들을 또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 자체가 고객이고 그죠? 그렇죠. 부모님 자체가 대상 네.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마케팅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판매나 영업과 관련된 쪽으로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본인의 또 과거 커리어가 좀 단절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과거 예전 경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 경력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좀 그 커리어를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취업상담센터 첫 번째 구직자의 고민 저희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구직자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민 주셨을까요? 이전 캐스터?
네, 두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서울권대학에서 1어 1문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인데요. 현재 저는 승무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할 때가 있습니다. 학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현실적으로 시험을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생각이 많습니다. 과연 승무원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흔히 외모와 외국어 실력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데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면서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 통해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이시고 승무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승무원은 정말 인기 직종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저희 때만 해도 네. 해외여행 비행기 한번 타본 그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대학생 때 뭐 그 해외를 많이 다녀가다 대중화됐죠. 보니까 대중화되고 네. 그러니까 비행기 그 항공 서비스 자체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또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서 경쟁률은 날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취업 전문가 신상희 이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인서울권대학에서 1호1문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승무원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승무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반신반의할 때가 많아요. 학원 가서 얘기 들어보면 무조건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제 주변에 친구들 이제 입사하고 또 면접 보는 친구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과연 승무원 되는 기준이 뭔지도 정말 궁금하고 흔히 보통 외모나 외국어 실력이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데 솔직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예.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 승무원 직접 뽑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항상 솔직은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승무원 쪽이 요즘에 학생들이 뭐 계속 좀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좀 항공 전체적인 항공 운송 사업 쪽을 볼 때 채용이 그렇게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일 궁금하시는 게 이제 승무원 채용할 때 그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 접점에서 일을 하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쪽에 관련된 직무는 뭐 단순히 외모라기보다는 외적인 이미지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항공 서비스는 어쨌든 좀 그 고가의 그런 그 서비스에 속하기 때문에요. 네. 이미지를 많이 보고요. 물론 항공사마다 그게 꼭 무슨 뭐 미스코리아 뽑듯이 뭐 코는 뭐 어느 정도 몇 도 각도여야 되고 이런 거 뽑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이미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신장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런 게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항공사마다 그런 본인 기준 그 회사 기준에 맞게 어떤 뭐 이미지 그죠? 고객 입장에서 잘 맞을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게 뭐 절대적으로 그죠? 예, 뭐 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거는 그건 또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1호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 항공사 물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지원하는 곳이 국내 이제 그 대형 항공사 2곳이긴 한데 네. 요즘에는 외국계 항공사들도 뭐 또 그 채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발적으로. 그렇게 또 1호를 전공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 쪽은 또 우리나라하고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항공 운항 편수가 많거든요. 네. 혹시라도 일본 계열 또 그런 항공사들 또 좀 노려보신 취업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기와 적성을 잘 살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비행을 하지 않은 지상직 승무원의 인기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뭐 승무원 채용 자체가 만약에 또 그 탄력적이다 보니까 지상직이란 또 그 직무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직은 네. 크게 말씀드리면요, 크게 구분하면 그러니까 승무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기내 그렇죠. 비행기 탑승해서 네. 탑승한 고객들을 응대하는 기내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들 얘기하고요. 네. 지상직은 이제 공항이나 지사 아니면 기타 본사 같은 데서 발권 업무라든지. 예, 발권이나 예. 뭐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휴 사업이라든지 네. 그런 마케팅 기획에서부터 일련의 항공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직무를 뜻합니다. 그렇군요. 네. 복장도 똑같고 복지도 똑같더라고요. 공항에서 예. 근무하는 경우 지상직 분들도 그쪽 그 항공사 네, 네. 유니폼을 다 입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뭐 처우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없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취업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오늘 올해 이제 마지막 지금 출연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해가 곧 다가오니까 올 한 해 동안 취업 결과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너무 취업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본인 앞으로 좀 전체적인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좀 라이프 설계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새해부터 취업 준비를 하시면은 뭔가 좀 더 그 미래를 또 그 밝혀갈 수 있는 본인의 커리어를 또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전명근의 취업상담센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 여기까지죠? 네,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 쭉